저기요, 괜찮으세요?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골목, 그녀가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며칠은 굶은 듯한 얼굴이었죠. 배고파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은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청년의 손을 잡았어요. 허름한 원룸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죠. 청년은 밥을 먹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도 아이를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가 빠듯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보다 이 청년이 더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녀의 집 앞에 검은 벤츠 4대가 멈춰 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듣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해 겨울,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어느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30살 이수빈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 영업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어요. 낡은 우산 하나로 쏟아지는 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코끝이 시리고 발끝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는데 어두운 구석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처음엔 버려진 짐인 줄 알았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벽에 기대 쓰러져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어요. 청년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죠. 의식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파요. 겨우 그 한마디였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수빈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은 굶은 얼굴이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비에 젖은 옷은 언제부터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수빈은 망설였어요. 지금 집에는 5살 아들 시우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겨져 있었죠. 빨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청년이 고개를 간신히 끄덕였습니다. 수빈은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어요. 축 늘어진 몸이 생각보다 가벼웠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걸어요. 우리 집이 가까워요. 수빈의 집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였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청년에겐 비를 피할 지붕이 필요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수빈은 청년을 작은 식탁 앞에 앉히고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건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조금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시우와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었죠. 수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냄비를 불 위에 올렸어요. 따뜻하게 데운 국밥을 청년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밥알이 턱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퍼먹으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수빈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은편에 앉아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왜 이 청년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묻고 싶지 않았죠.
아니,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사연은 의미가 없었어요. 청년이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깨끗이 비운 뒤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죠. 수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씻을 수 있으면 씻어요. 수건은 화장실에 있어요. 청년이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수빈은 그 사이 낡은 이불 한 채를 꺼내 방 한쪽에 깔았어요. 좁은 원룸에서 내어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죠. 이웃집에 맡긴 시우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수빈은 메모지에 짧은 글을 적었어요. 내일 아침에 밥 더 차려 푹 쉬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우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청년은 이불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수빈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방 한쪽에 누웠죠. 좁은 공간에 셋이 누우니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이 눈을 떴을 때 청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불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도현. 수빈은 쪽지를 들여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밥 한 끼에 무슨 은혜냐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곧 쪽지를 서랍 한쪽에 넣어두었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쪽지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청년이 떠난 뒤에도 수빈의 하루는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아직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했죠. 시우는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아들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어요. 오늘도 식당 문을 열어야 했죠. 그녀가 일하는 곳은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외와 수빈, 셋이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죠. 수빈아, 오늘 반찬 좀 더 만들어야 해. 단체 손님 온대. 50살이 넘은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네, 알겠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밥상을 날랐어요. 점심시간에는 정신이 없었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 있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5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내밀 때마다 돌아오는 건 거절이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야근을 못하지 않냐는 말, 갑자기 그만두면 어쩌냐는 말. 그런 말들 앞에서 수빈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죠. 이 백반집 사장님만이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애 키우는 거 힘든 거 나도 알아. 일찍 퇴근해도 돼. 대신 열심히 해.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수빈은 그 은혜를 갚으려는 듯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죠. 오후 3시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수빈은 구석에 앉아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죠. 곧 어린이집에서 시우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언니였습니다.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수빈아, 나 좀 급해서 그러는데. 언니 이수진의 목소리였죠. 33, 수빈보다 3살 위인 언니는 결혼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녔고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50만 원만. 수빈의 손이 멈췄습니다. 50만 원.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시우 어린이집 비용도 밀려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진짜 없어. 이번 달 월세도 빠듯해서. 야, 너 맨날 없다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 진짜 한심하다. 차가운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짜 없어서 그래. 다음 달에는. 됐어, 됐어. 맨날 다음 달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빈은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쪽이 쓰렸죠. 언니는 늘 그랬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거절하면 한심하다고 했어요. 미혼모라서 부모님 얼굴에 먹칠했다는 말도 들었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수빈도 알고 있었어요. 25세 아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을 때 부모님은 펄쩍 뛰었죠. 미쳤어? 애를 어떻게 혼자 키워? 당장 지워. 안 그러면 나가.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빈은 집을 나왔어요.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그 뒤로 친정과는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언니가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돈 때문이었죠. 부모님은 여전히 수빈을 집안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죠. 저녁 6시 퇴근 후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시우가 달려왔어요. 수빈은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죠.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우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엄마 그렸어요. 정말? 엄마 보여줘. 시우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 작은 글씨로 엄마라고 적혀 있었죠. 수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시우 그림 진짜 잘 그렸네. 엄마 예뻐요?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 이 아이 때문에 버텨야 했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를 풀었어요. 시우에게는 밥과 김을 따로 챙겨주었죠. 엄마는 왜 밥 안 먹어요? 엄마는 라면이 좋아서. 시우는 밥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시우가 밥을 다 먹고 나자 함께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수빈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시우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어요. 수빈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빗물 자국도 보였죠. 이 좁고 낡은 방이 지금 자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버거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우가 있으니까요. 문득 며칠 전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그 모습이요. 자신보다 더 힘들어 보였던 그 눈빛이 아른거렸어요.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쪽지에 적혀 있던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수빈은 혼자 피식 웃었어요. 밥 한 끼가 무슨 은혜람. 그래도 그가 무사하길 바랐습니다. 어디서든 밥 굶지 않고 잘 지내기려. 그녀의 마음은 늘 그랬어요. 자신이 힘들어도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죠. 어쩌면 그게 약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었어요. 그게 이수빈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수빈은 시우를 품에 안은 채 잠이 들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수빈은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시우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좁은 골목을 지나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수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벤츠 4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골목 전체를 메울 듯한 크기였죠. 이 낡은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시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수빈도 대답할 수가 없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빚쟁이인가 아니면 경찰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수빈은 시우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그때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한 노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은발에 단정한 코트를 걸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수빈을 향했어요. 이수빈 씨 맞으십니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빈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노인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수빈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요? 며칠 전 제 손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손자라는 말에 수빈의 눈이 커졌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죠. 비 오던 날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도연 씨요? 노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도연이가 제 외손자입니다. 저는 성원그룹 회장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성원그룹. 수빈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죠.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의 회장이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다니요. 잠깐만요. 수빈은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별거 안 했어요. 그냥 밥 한 끼 드린 것뿐인데. 밥 한 끼가 아닙니다. 강태준 회장이 말을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죠. 도연이가 그날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사흘을 굶은 아이였습니다. 저와 다투고 집을 나가서 연락도 끊고 떠돌았더군요. 그날 밤 체온이 더 떨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빈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그 청년의 파란 입술이 떠올랐죠.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요? 다행이네요. 도연 씨가 무사해서요. 수빈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빈 씨, 저는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회장이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무엇이 들었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수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돈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수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든 채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시우가 수빈의 다리 뒤에 숨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요. 수빈이 얼른 시우를 안아 올렸어요. 회장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죠. 아드님이십니까? 네. 시우예요. 5살이에요.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가 시우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어요. 시우야,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아니야. 내 엄마가 우리 손자를 살려줬거든. 시우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은 아이를 달래며 회장을 향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부담이라니요. 저는 그냥 이 상황이 부담스러워요. 수빈의 말에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다시 품 안에 넣었어요. 하지만 돌아서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회장이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벤츠들이 한 대씩 출발했죠. 좁은 골목에서 그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차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수빈은 숨을 내쉬었어요. 뭐야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시우가 수빈의 볼을 툭툭 쳤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야? 응? 엄마도 잘 모르겠어. 수빈은 멍하니 벤츠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성원그룹 회장 자택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직접 다시 찾아뵐게요. 25 청년 강도연이 말했어요.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깨끗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직접 가겠다고? 네. 그분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할아버지 대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강태준 회장이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리를 지르며 다투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죠. 도연아? 네, 할아버지. 그 여자분. 참 특이한 분이더구나. 회장의 눈이 창밖을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정원이 보였어요. 돈을 거절하다니.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제가 그날 밤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주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따뜻한 한 끼는 처음이었어요.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지. 네, 반드시요. 두 사람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빈의 삶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작은 변화들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식당으로 출근하고 저녁에 시우를 데리러 가는 똑같은 하루였죠. 검은 벤츠와 회장의 방문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어린이집에 시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수빈을 불러 세웠어요. 수빈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했어요. 시우 어린이집 비용 말인데요.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밀린 비용 때문에 독촉을 받는 건가 싶었어요. 이번 달도 빠듯해서 다음 주에 내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죄송해요. 다음 주까지는 꼭.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원장 선생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번 달 비용이 이미 납부됐어요. 그것도 연말까지 전부요. 네. 수빈은 귀를 의심했어요. 연말까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이 3월인데 연말이면 9달 치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누가 냈어요? 저도 몰라요.
익명으로 입금됐더라고요. 혹시 친척분 중에 도와주신 분 있으세요?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친척은 없었어요. 부모님도 언니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손 벌리는 쪽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원장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수빈은 시우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설마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엄마, 왜 그래? 시우가 고개를 들어 수빈을 바라보았어요.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빈은 애써 웃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이 손을 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었어요. 수빈은 한숨을 쉬며 봉투를 뜯었죠.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0이었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0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빈은 고지서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0원이 맞았습니다. 이게 뭐야? 가습기 고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달 요금이 이미 납부되어 있었죠. 수도 요금까지 전부 0원이었습니다. 수빈은 멍하니 고지서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수빈은 중얼거렸어요. 고맙다는 마음보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분명히 거절했는데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솔직히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번 달은 정말 빠듯했거든요.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죠. 어린이집 비용까지 내야 했다면 끼니를 줄여야 했을 거예요. 아침을 거르거나 시우 간식을 못 사주거나. 수빈은 복잡한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군가의 호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 시우를 재우고 나서 수빈은 서랍을 열었어요. 며칠 전 청년이 남긴 쪽지가 있었죠.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마이너스 도현. 수빈은 쪽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밤 청년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글씨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도현 씨,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수빈은 알 것 같았죠.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빈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식당에서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빈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동료 언니 미영이 물었어요. 40대 초반의 미영은 수빈과 3년째 함께 일하는 사이였죠. 속 깊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까 손님 중에 양복 입은 남자가 있었잖아. 점심때 혼자 와서 백반 먹은 사람 있었거든. 수빈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사람이요? 응. 그 사람이 너 이름 물어보더라. 이수빈 씨 여기서 일하시냐고. 수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을요? 응.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너를 찾아?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야? 미영의 눈에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수빈은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마 착각인 것 같아요. 동명이인 아닐까요? 그런가? 근데 그 사람 뭔가 달라 보이더라. 양복도 비싸 보이고 손목에 찬 시계도 엄청 고급스러워 보였어.
미영의 말에 수빈의 불안이 커졌어요. 회장 쪽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감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언니, 혹시 그 사람 또 오면 말해줄 수 있어요? 왜?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미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시우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려고요. 딸기맛 비스킷과 초코 우유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죠. 3,200원입니다. 수빈이 지갑을 열려는데 점원이 말했어요. 아, 잠깐만요. 이미 결제되셨는데요. 네.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다 계산하고 가셨어요. 그 과자랑 우유랑 빵이랑 저기 봉투에 담아뒀어요. 수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편의점 물건까지 대신 계산하다니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어요? 검은 코트 입은 남자분이었어요. 나이는 40대쯤, 양복 안에 코트 걸치고 계셨어요. 아까 미영이 말한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수빈은 소름이 돋았어요. 점원이 물건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수빈은 멍하니 봉투를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편의점을 나와 걸으면서 수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뒤섞였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불편했죠. 마치 자신이 빚을 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그건 짐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만약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빈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빈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일주일 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빈은 시우와 함께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쿵쿵쿵.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빈아, 이수빈. 언니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수빈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요? 문을 열자 언니가 들이닥쳤어요. 야, 너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좋은 일로 온 게 아니었죠. 뭘 숨겨? 무슨 소리야, 언니?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 너 요즘 고급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만난다며?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골목에서 누군가 봤나 봐요. 그게 오해야. 오해? 검은 벤츠 세대가 내 집 앞에 왔다던데 그게 오해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원룸 전체가 울릴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제발 조용히 해. 시우 있잖아.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우가 겁먹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죠. 조용히?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설마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라니 뭐. 돈 많은 남자한테 붙어서 한탕 치려는 거 아니냐고. 수빈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언니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니, 나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미혼모가 갑자기 재벌 차를 불러들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도 창피해 죽겠다. 창피하다는 말에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준 것뿐이야. 밥 한 끼? 밥 한 끼 줬더니 검은 벤츠가 와? 말이 돼? 수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수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이 상황이 부담스러워.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 그 사람들한테 붙어서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면 뭐야?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그런 애? 그런 애가 뭔데?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가줘. 뭐? 나가라고. 나 피곤해.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수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언니야, 언니. 언니면 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잖아. 수빈의 말에 수진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죠.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수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한참 수빈을 노려보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쾅!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빈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그때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시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어요. 작은 손에 수건을 들고 있었죠. 아까 빨래 개던 그 수건이었습니다. 우리 시우. 수빈은 얼른 눈물을 닦고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이모가 왜 소리 질러? 응. 이모가 좀 화가 났었나 봐. 괜찮아. 엄마, 왜 울어? 아이의 순수한 눈이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안 울어.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뻥이지? 아니야. 진짜야. 시우가 작은 손으로 수빈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아이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울지 마. 시우가 있잖아. 그 한마디에 수빈은 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시우 있지. 고마워. 시우가 이모한테 혼내줄까? 아니야, 괜찮아. 우리 시우는 착하게만 자라주면 돼. 아이를 꼭 안은 채 수빈은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아이를 다시 재우고 나서 수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희미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 많은 남자한테 붙어서 한탕 치려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 자신은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뿐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빈이 식당에 출근한 월요일 아침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장님 부부가 수빈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수빈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빈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제 내 언니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언니가 여기까지 전화를 했다니요. 뭐라고 하던가요? 너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린다고. 재벌가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 한다고 하더라. 사장님의 말에 수빈은 숨이 막혔어요. 언니가 정말 그런 말을 한 거였습니다. 사장님, 그거 오해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도 알아. 3년 동안 너 봐왔잖아. 내가 그런 애 아닌 거.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내 언니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 것 같더라. 시장 상인들한테도 얘기했나 봐. 수빈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언니가 왜 이러는 걸까요?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폐를 끼쳤네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냥 조심해. 사람들 입이 무서우니까.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하루 종일 수빈은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여자래, 재벌한테 붙었대. 미혼모가 한탕 치려고. 귀를 막고 싶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수빈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성원그룹 부회장 부인 오정희입니다. 수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성원그룹이라면 강태준 회장의 회사였죠. 부회장 부인이면 회장의 며느리일 거예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아버님께 접근하지 마세요. 수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접근이라니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저는 접근한 적 없어요. 회장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거절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거절했어요. 보상도 안 받겠다고 했고요. 그럼 왜 어린이집 비용이랑 공과금은 받았어요? 수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회장 쪽에서 일방적으로 한 일이었죠. 그건 저도 모르게 된 일이에요. 모르게요? 참 편리한 말이네요. 오정희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빈 씨, 솔직히 말해볼까요?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어려운 척, 착한 척 하면서 결국 돈 노리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죠. 그럼 증명하세요. 우리 가족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도연이한테도요. 저는 접근한 적. 경고는 한 번이에요. 이수빈 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빈은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걸까요?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준 것뿐이었어요. 그게 왜 이렇게 큰일이 된 걸까요? 퇴근 후 수빈은 시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수빈은 결심했습니다. 재벌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기로요. 다음 날 수빈은 성원그룹 본사로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였죠. 거대한 빌딩 앞에 서니 기가 죽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 회장님 뵐 수 있을까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전해주세요. 이수빈이 왔다고요.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의 차림새는 소박했어요. 낡은 패딩의 운동화였죠.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수빈을 바라보았어요. 올라가셔도 됩니다. 최상층이요. 수빈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최상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갔죠.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수빈 씨,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를 따라 걸었습니다. 거대한 문 앞에 섰어요. 비서가 문을 열었죠. 회장실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 풍경 앞에 강태준 회장이 서 있었죠. 수빈 씨, 어서 오세요.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요, 앉으세요. 아니요, 서서 말씀드릴게요. 수빈의 단호한 태도에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이랑 공과금, 그리고 편의점 계산까지 다 회장님 쪽에서 하신 거죠?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요? 저는 분명히 거절했잖아요. 수빈 씨가 거절해도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제 손자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걸 살려준 은인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 수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군요. 회장님, 저는 지금 꽃뱀 소리 듣고 있어요. 재벌한테 붙어서 한탕 치려는 여자라고요.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언니가 소문을 퍼뜨렸어요. 시장 상인들한테, 제가 일하는 식당에까지. 아까는 부회장 부인이라는 분한테 전화까지 받았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했다고요? 네. 접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사람 많이 봤다고. 돈 노리는 사람들이라고. 수빈은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죠.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안 바랐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준 것뿐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있고 싶어요. 제발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연락도 도움도요. 수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등 뒤에서 회장이 무슨 말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었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착한 일 한 것뿐인데,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수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수빈 씨 맞으시죠? 저는 성원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방금 나온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빈은 짜증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연락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수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요? 수빈 씨 나가시고 나서 바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원은 어디예요? 성원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수빈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지 말자.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요. 손자를 살려줘서 고맙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수빈은 결국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성원대병원 응급실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수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가는 걸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든 사람인데, 그런데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죠. 그게 이수빈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여럿 서 있었어요.
수빈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누구세요? 저 이수빈이에요. 회장님 상태가 어떠세요? 남자가 수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 씨? 돌아보니 도연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붉은 것이 울었던 것 같았죠. 도연 씨, 왜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비서실에서 연락 받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검사 중이래요. 수빈은 도연의 옆에 섰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수빈을 보자 눈이 가늘어졌죠. 당신이 이수빈이군요. 오정이었습니다. 어제 전화했던 그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요? 비서실에서 연락받았어요. 비서실에서? 참 대단하네요. 회장님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바로 달려오셨군요. 오정희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빈은 참았어요. 저는 그냥 뭐요? 이 기회에 확실히 도장 찍으려고요? 어머니,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하실 때예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넌 빠져 있어. 이건 어른들 일이야. 오정희가 도연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수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이수빈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여기서 나가세요. 수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갈까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님 괜찮으신 거 확인하고 갈게요. 뭐라고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확인만 하고 갈게요. 오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순간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모두가 의사에게 몰려들었어요. 도연이 물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협심증이었어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빈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가도 되겠죠. 수빈이 돌아서려는 순간 안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깨셨는데 이수빈이라는 분 찾으세요. 모두의 시선이 수빈에게 쏠렸습니다. 오정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수빈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모든 시선이 수빈에게 쏠렸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환자가 이수빈을 찾는다고요. 오정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죠. 뭐라고요? 시아버님이 저 여자를 찾는다고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히 이수빈이라고 하셨어요. 오정희가 수빈을 노려보았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대체 시아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어머니,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아버지가 찾으시면 가봐야죠. 수빈 씨, 같이 가요. 도연이 수빈의 팔을 잡고 병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오정희가 뒤에서 무슨 말을 했지만 수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강태준 회장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산소 호흡기가 코에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수빈을 향했어요. 수빈 씨, 왔군요.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수빈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회장이 힘겹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안쓰러워 보였죠. 제가 한 말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수빈 씨 탓이 아니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원래 몸이 안 좋았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오늘 일은 그냥 때가 된 거예요. 그래도 제가 너무 심하게. 수빈 씨, 회장이 수빈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빈 씨 말이 맞았어요. 제가 일방적이었습니다. 수빈 씨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만 했어요.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72세 노인이 고개를 숙이는 듯 움직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로요. 수빈은 당황했어요. 회장님, 고개 드세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아닙니다. 수빈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수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수빈 씨, 저는 평생 사업만 하며 살았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더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자가 집을 나갔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이 마음 하나 돌리지 못했습니다. 수빈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런데 수빈 씨는 밥 한 끼로 그 아이를 살렸어요. 따뜻한 마음 하나로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수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냥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빈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회장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죠. 수빈 씨,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밤만 여기 있어줄 수 있겠습니까? 수빈은 잠시 망설였어요. 시우가 걱정됐죠. 하지만 회장이 쓰러진 것이 자기 때문일 거라는 죄책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을게요.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수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은 채로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수빈 씨,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수빈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어요. 시우는 괜찮아요? 어린이집에서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수빈이 시계를 보았어요. 벌써 저녁 7시였죠. 어린이집은 6시까지였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제가 이미 처리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 가정부 아주머니가 시우를 데려갔어요.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재울게요. 네, 그게 무슨... 걱정 마세요. 아이한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안 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재워줄 거예요. 수빈은 당황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기엔 너무 늦었죠. 고마워요, 도연 씨. 제가 고마워야죠. 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도연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제가 집을 안 나갔으면 수빈 씨도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도연 씨 탓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탓이 맞아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싫었어요. 맨날 회사 얘기만 하고 제 꿈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수빈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밖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사흘을 굶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수빈 씨가 저를 살려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밥을 줬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빈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수빈 씨는 왜 이렇게 착해요? 제가 쓰러졌을 때도 지금도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수빈이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어요. 눈물을 훔치면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빈은 병실 의자에 앉아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도연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어요. 수빈 씨, 밤새 여기 있었습니까?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회장의 눈에 감동이 어렸어요. 수빈은 괜히 쑥스러워져서 고개를 숙였죠. 아침인가요? 네, 해가 뜨고 있어요. 수빈이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수빈 씨. 네, 회장님. 수빈 씨는 왜 이렇게 남을 잘 도와요? 어제도 그렇고, 도연이 때도 그렇고. 수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요? 네.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거든요. 힘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는 분이셨어요. 수빈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병원까지 업고 갔다고요. 그때 그 사람이 많이 다쳤었나 봐요. 피도 많이 흘리고.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쯤 일이었습니까? 35년 전쯤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23이었을 때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빈은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수빈 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순이요. 왜요?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순이, 순이, 회장님? 수빈은 당황했어요. 회장이 왜 갑자기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회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수빈 씨, 그 이야기. 35년 전에 어머니가 구한 사람. 그게 접니다. 수빈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35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에 치여서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정신이 없었죠.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 여자가 떠난 뒤였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이름만 남기고 갔다더군요. 수빈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박순이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도연도 눈을 떴어요. 저는 그 후로 35년 동안 그 은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람을 풀어서 전국을 뒤졌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만 알고 얼굴도 연락처도 몰랐으니까. 회장이 수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인의 딸이 내 손자를 살렸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머니가 35년 전에 구한 사람이 강태준 회장이었다니요.
그리고 자신이 그 회장의 손자를 구했다니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어요. 8년 전에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랬군요. 은혜도 못 갚고 어머니는 그런 거 바라시는 분 아니었어요. 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좋은 일하고 뭔가를 바라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냥 하는 거라고.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네.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요. 수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빈 씨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구했다고요? 그래. 35년 전에 회장이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35년 뒤에 그분의 딸이 너를 구했다. 이게 그냥 우연이겠니?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빈을 바라보았어요. 수빈 씨,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도 그냥 옛날 이야기려니 했어요. 설마 그 사람이 회장님일 줄은. 회장이 수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수빈 씨, 이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리셨고 딸인 당신이 제 손자를 살렸어요. 이런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빈은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빈 씨, 제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오늘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그 자리에 수빈 씨도 있어줬으면 해요. 수빈은 망설였어요. 오정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죠.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 분들이 제가 원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빈 씨가 없으면 가족 모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빈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병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정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따라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였죠. 아마 부회장일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얼굴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언니? 수빈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수진은 어색한 표정으로 수빈을 바라보았죠. 왜 여기 있어?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넌 왜 여기 있어? 수진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재벌가에 좋은 인상을 주려고 온 것 같았어요. 오정희가 수진을 데리고 온 거였죠. 일단 다들 앉으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병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오늘 여러분을 모은 건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도연이 옆에서 부축했죠. 먼저 도연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이는 내 외손자입니다. 내 딸 태희의 아들이에요. 오정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회장이 왜 이 말을 꺼내는지 의아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오늘부로 도연이를 성원그룹의 정식 상속자로 지명합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오정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시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속자는 제 남편 아니에요? 정희야, 앉아.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승우는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회사를 물려받을 그릇은 아니야. 그건 너도 알잖아. 부회장 강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도연이는 다릅니다. 이 아이는 내 딸 태희를 닮았어요.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볼 줄 알아요. 회장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집을 나갔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내가 살아 돌아왔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너를 살려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회장의 시선이 수빈에게 향했습니다. 이수빈 씨. 수빈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밝히겠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35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준 분이 수빈 씨의 어머니 박순희 여사입니다. 병실 안이 술렁였어요. 오정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수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딸이 내 손자를 살렸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수빈 씨는 내 은인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내 은인이에요. 이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입니다. 회장이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 씨,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누가 뭐래도.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정희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멍한 표정으로 수빈을 바라보았죠.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수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작은 선행이 35년이 지나 자신에게 돌아온 거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병실을 나선 뒤에도 수빈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35년 전에 구한 사람이 강태준 회장이었다니요. 그리고 자신이 그 회장의 손자를 구했다니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수빈 씨,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니, 잘 모르겠어요. 수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무 갑자기 많은 일이 일어나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거든요. 도연이 수빈의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수빈 씨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대요. 시우도 데리고요. 집에요? 네. 할아버지 자택이요. 퇴원하시면 바로 가자고 하셨어요. 수빈은 망설였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죠. 저는 부담 갖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그냥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도연이 웃었습니다. 수빈 씨가 저한테 밥 해준 것처럼요. 그 말에 수빈도 웃음이 났어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사흘 뒤 강태준 회장이 퇴원했습니다. 수빈은 시우를 데리고 회장의 자택을 찾았어요. 서울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이었죠. 대문 앞에 서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여기 왕자님 집이야? 시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아니야, 왕자님은 아니고. 그냥 큰 집이야. 와, 진짜 크다. 시우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수빈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대문이 열리고 도연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수빈 씨, 어서 오세요. 시우야, 안녕? 안녕하세요. 시우가 씩씩하게 인사했어요. 도연이 웃으며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가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수빈은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 발을 디딜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싶었죠. 거실 소파에 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며칠 안 됐는데도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수빈 씨 왔군요. 회장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시우도 왔고, 어서 앉아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빈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시우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죠. 시우야, 과자 먹을래?
초콜릿도 있어. 회장이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가정부 아주머니가 과자와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시우는 신이 나서 과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수빈 씨, 오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 서재로 가시죠. 수빈은 도연과 함께 회장을 따라갔습니다. 시우는 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놀고 있었어요. 서재는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책으로 가득한 방이 나타났어요.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죠. 창가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35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입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서류들과 종이들이 보였어요. 회장이 그중 누렇게 바랜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35년 전 순희 씨가 병원에 남기고 간 메모입니다. 수빈은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빛바랜 종이 위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몸조리 잘하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마이너스 박순희. 단 2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가 수빈의 가슴을 울렸어요. 이 글씨 아시겠습니까? 네. 어머니 글씨예요.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일기장에 쓰던 그 글씨 그대로였죠. 어머니. 수빈은 메모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8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 같았어요. 저는 이 메모만 가지고 35년을 찾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름만 알았어요. 얼굴도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박순이라는 사람을 다 조사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찾으셨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기엔 너무 절박해 보였거든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에 깊은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태희 때문입니다. 태희요? 제 딸이에요. 도연이 어머니. 도연이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어머니 사진 있으세요? 회장이 수빈에게 물었어요. 수빈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어머니 사진이 있었죠. 이분이에요. 제 어머니. 수빈이 사진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4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이분이 순희 씨.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5년 동안 찾았습니다. 35년 동안.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순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수빈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장이 왜 이토록 어머니를 찾았는지 궁금했죠.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희는 25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연이가 5살 때였어요. 수빈은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희가 떠난 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35년 전에 순희 씨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태희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요. 순희 씨가 없었다면 저도 없었고 태희도 없었을 거예요. 회장이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찾고 싶어졌어요. 순희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고 제 딸이 태어났고 제 손자가 있다고요.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희가 떠나고 나서 도연이가 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회장이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순희 씨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나를 살렸고 그 덕분에 태희가 있었고 도연이가 있다고. 당신의 작은 선행이 3대에 걸쳐 이어졌다고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순희 씨는 이미 세상에 안 계시고 회장이 수빈에게 어머니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대신 딸인 수빈 씨가 내 손자를 살렸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어머니가 35년 전에 한 일이 이렇게 이어지다니요. 어머니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하늘이 제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순희 씨한테 못 갚은 은혜를 수빈 씨한테 갚으라고요.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 씨,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수빈 씨를 제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수빈 씨와 시우를요.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수빈은 망설였어요. 너무 큰 제안이었죠. 저는 그런 자격이요? 수빈 씨는 충분합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빈 씨는 내 손자를 살렸고 내 은인의 딸입니다. 이보다 더한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는 제가 해야죠. 회장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회장님 말고 편하게 불러도 됩니다. 물론 부담스러우면 천천히 해도 되고요. 수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년 전 어머니를 잃고 친정에서 버림받다시피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외로웠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누군가 자신을 가족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죠. 도연이 수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빈 씨,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고마워요, 도연 씨. 수빈이 눈물 사이로 웃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오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아버님, 오정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까 말씀 다 들었습니다. 회장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정희야, 저는 솔직히 수빈 씨가 싫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시아버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상속자 지명 때문에 화도 났고요. 제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35년 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태희 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너무 옹졸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정희가 수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 씨, 제가 심하게 했죠. 전화로 나쁜 말도 하고. 정말 죄송해요. 수빈은 당황했어요. 오정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너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빈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우리 집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구나. 그때 거실에서 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야? 여기야, 시우야. 수빈이 서재 밖으로 나갔어요. 시우가 과자 부스러기를 묻힌 채 뛰어왔죠. 엄마, 여기 진짜 좋아. 나 여기서 살래. 시우의 천진난만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시우야,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회장이 시우에게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시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할아버지라는 호칭이었죠. 그날 저녁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커다란 식탁에 회장, 도현, 오정희, 그리고 수빈과 시우가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우 덕분에 분위기가 풀렸죠.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시우야. 회장이 시우의 접시에 음식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 수빈은 시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이 방이 싫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시우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나 할아버지 좋아. 과자 많이 줬어. 수빈이 웃으며 시우를 안았습니다. 우리 시우, 오늘 착하게 잘했어. 엄마, 우리 또 가? 응, 또 가자. 시우를 재우고 나서 수빈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엄마, 보고 있어요? 수빈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35년 전에 한 일이 이렇게 됐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창밖의 달빛이 수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빈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누군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시우를 데리러 갔어요.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이었어요. 언니? 수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며칠 전 병원에서 본 뒤로 연락이 없었죠. 수빈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수빈은 망설였어요. 솔직히 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죠. 소문을 퍼뜨리고 꽃뱀이라고 몰아세웠던 일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눈가가 붉은 것이 보였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알았어.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시우는 놀이터에서 놀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빈아.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 너한테 사과하려고 왔어. 수빈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꽃뱀이라고 소문 퍼뜨리고 식당에도 전화하고 생각할수록 내가 미쳤었나 봐.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병원에서 회장님 말씀 듣고 나서 진짜 부끄러웠어. 엄마가 35년 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 나는 그 딸한테 뭔 짓을 한 거지 싶더라. 수빈은 조용히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어, 언니? 솔직히 말할게.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질투했어. 너한테. 나한테? 응. 너는 미혼모라서 맨날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재벌가 사람들이랑 연결되니까 나는 뭔가 싶더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힘들거든. 남편 월급 쥐꼬리만 하고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해. 근데 너는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배가 아팠어. 수빈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니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본 거야. 나쁜 소문 퍼뜨리면 내가 망할 것 같았거든.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못됐더라. 동생한테 그럴 게 뭐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아니고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언니의 말을 듣고 있었죠. 미안해, 수빈아. 정말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수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미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죠. 언니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 힘듦을 잘못된 방식으로 풀었을 뿐이죠. 언니. 수빈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많이 상처받았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거든. 수진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근데 언니도 힘들었던 거잖아.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언니도 그랬구나. 수빈이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러지만 마.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진짜 용서해 주는 거야? 응. 우리 엄마 딸이잖아. 수빈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자매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셨겠지. 그 말에 수진도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보면 나 혼났겠다. 많이 혼났겠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자매로서 마음을 나눈 시간이었죠. 수빈아, 나 앞으로 잘할게. 진짜로. 수진이 수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소문도 내가 다 정정할게. 사장님한테도 사과하고. 고마워, 언니. 고마운 건 나지. 이렇게 용서해줘서. 놀이터에서 시우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이모. 시우야. 수진이 시우를 안아 올렸어요. 조카를 안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이모가 시우한테도 못 잘해줬네. 미안해, 시우야. 이모, 왜 울어? 이모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도 아까 그랬는데. 그래, 엄마도 그랬어?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공원을 물들였죠. 수빈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빈은 다시 회장의 자택을 찾았어요. 회장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시우는 거실에서 도연과 놀고 있었고 수빈은 회장과 단둘이 서재에 앉았습니다. 수빈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수빈 씨를 돕고 싶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수빈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먼저 시우 교육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요. 그리고 성원그룹 산하에 어린이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수빈은 눈이 커졌어요. 일이요? 네. 수빈 씨처럼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돕는 일이에요. 수빈 씨라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회장이 웃었어요.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수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제안이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수빈 씨는 제 은인의 딸이고 제 손자를 살린 분입니다. 회장의 눈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제가 해야죠. 회장이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는 기댈 곳이 생긴 거예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빈은 성원 어린이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업무였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시우는 새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죠. 아이는 매일 신나서 다녔습니다. 수빈과 시우는 여전히 원룸에 살았어요. 회장이 더 좋은 집을 제안했지만 수빈은 정중히 거절했죠. 천천히 할게요. 제 힘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싶어요. 그 말에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 씨답네요. 주말이면 회장 자택에 놀러 갔어요. 시우는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가장 좋아했죠. 도영과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오정이도 수빈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수빈 씨, 이거 시우 줘요. 우리 손주가 어렸을 때 입던 건데 아직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불러요. 오정이가 웃었습니다. 수빈도 따라 웃었어요. 언니 수진과도 관계가 좋아졌어요. 수진은 약속대로 소문을 정정하고 다녔죠. 식당 사장님에게도 직접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수빈이가 재벌한테 붙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질투해서 지어낸 거예요. 사장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웃었어요. 알아요. 수빈이가 그런 애 아닌 거 3년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수진은 그 말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빈은 시우와 함께 공원에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봐. 시우가 미끄럼틀 위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해. 괜찮아. 시우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수빈도 웃었어요. 이 아이의 웃음이 자신의 전부였죠.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셨을까요?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요. 엄마 고마워요. 수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35년 전에 한 일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시우가 뛰어와 수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시우. 수빈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작은 선행 하나가 35년을 건너 기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자신에게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로. 따뜻한 마음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수빈은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 오는 밤 굶주린 청년에게 내민 따뜻한 밥 한 끼. 그 작은 선행이 35년 전 어머니의 선행과 이어져 기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그걸 기억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